때로는 인생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바꿔놓는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계획된 것도 원한 것도 아니지만 마치 운명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죠.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충동적인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일상에 지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새벽 기차 한 장의 표였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8세 김미나. 결혼 15년 차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에게 찾아온 특별한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11월 찬바람이 부는 저녁이었습니다. 미나는 남편과 또 다른 말다툼을 벌인 후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미나는 집안일과 육아에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의 싸움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약속 없이 늦게 들어온 것, 저녁 식사를 혼자 먹어야 했던 것, 그리고 변명조차 성의 없이 하는 태도까지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말다툼은 평소보다 격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고 결국 남편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미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서로에게 이렇게 냉정해진 걸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갑자기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간단한 옷가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와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약간의 현금까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것 같았고 설명하기도 귀찮았습니다. 간단한 쪽지만 남겼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집을 나서니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부산의 11월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왠지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에 가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부산역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11시 30분 대구행 새마을호가 가장 가까운 시간에 출발하는 기차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표를 끊었습니다. 창가 자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표를 받아들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러고 있는 게 맞나? 38세의 기혼 여성이 밤늦게 혼자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게 맞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표는 끊었고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합실에서 출발 시간을 기다리며 미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서운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밤늦게 떠나는 사람들. 미나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발 10분 전 승차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나는 가방을 들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의 따뜻한 불빛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좌석을 찾아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좌석에 도착했는데 이미 바로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에 차분한 인상이었죠. 그는 미나가 오는 것을 보고 정중하게 일어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예의 바른 모습이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미나도 가볍게 인사하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의 불빛들이 하나둘 뒤로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옆자리 남자를 슬쩍 관찰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이었죠. 손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기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나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저 흘러가는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을 벗어나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 점점이 박힌 작은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차의 규칙적인 바퀴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덜컹덜컹 이어지는 리듬이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옆자리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창밖 야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차 여행이 오랜만이라서 새롭게 느껴지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차를 선택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어색하지 않게 몇 마디씩 주고받았습니다. 대구에 자주 가시나요? 아니요, 사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디든 떠나고 싶어서요. 미나의 솔직한 답변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할 때가 있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확히 미나가 느끼고 있던 감정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석이었고 부산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나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라고 했지만 정우석은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둘 다 기혼자였고 각자 나름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가끔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어디든 혼자 떠나고 싶은 마음이요. 미나의 말에 정우석이 깊게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기분이었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회사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작정 기차를 탔습니다. 서로 비슷한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자 대화가 더욱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 주제도 다양해졌습니다. 여행 이야기, 취미,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생각들까지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우석은 미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미나도 정우석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었습니다. 가끔 어깨나 팔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객실에서 차를 주문해서 함께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개인적이고 솔직해졌습니다.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우석은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남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미나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든 것,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간 것,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었던 싸움까지. 외롭지 않으세요? 정우석의 질문에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외로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워요. 그들의 고백은 서로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객차 조명이 한 단계 낮아지자 분위기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거의 둘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대화 사이사이 생기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곡선을 돌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리감이 묘한 떨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우석의 손이 팔걸이 위에 올려져 있었고 미나의 손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많이 차시네요. 정우석이 미나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나의 손은 추위 때문에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유난히 쌀쌀해서요. 미나가 답하자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두 손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기차가 크게 흔들리는 순간 정우석의 손이 미나의 손을 덮었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미나의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정우석의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차가 흔들려서. 정우석이 사과했지만 손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미나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이것이 위험한 선을 넘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싶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깊고 사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미나의 고백에 정우석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기차의 흔들림을 핑계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맞닿고 때로는 머리가 어깨에 기대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의도적이기도 했습니다. 미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당황했습니다.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거의 모든 승객이 잠든 객차에서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객차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코 고는 소리와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미나는 정우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기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정우석의 어깨는 든든했고 그의 체온이 미나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나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몸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있고 싶어요. 정우석의 솔직한 대답에
미나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새벽 3시쯤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기차가 대구에 도착하면 함께 어디든 가보지 않을까요? 하룻밤만이라도 이 감정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미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네. 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미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단 하루만이에요? 네, 약속드려요. 그 이후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정우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무서워요. 미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석의 답변에 미나는 안도했습니다. 자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여전히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전의 깊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차가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객차에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미나와 정우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함께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정우석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나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함께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대구역은 새벽이라 한적했습니다. 찬 공기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역 앞 광장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정우석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은 조용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추천해준 시내 호텔로 향했습니다. 15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매우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대구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상황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할 때 두 사람 모두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프런트 직원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우석이 방을 예약했습니다. 더블룸 하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정우석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이제 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미나의 답변은 확고했습니다. 1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어 방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방문이 닫히자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대구 시내의 새벽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우석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늘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래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은 그냥 우리 둘뿐인 시간이에요. 정우석의 답변에 미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 안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기차에서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정우석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안함을 느꼈어요. 미나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갈망에 대해 더욱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미나의 질문에 정우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언제부턴가 서로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석이 미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미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정우석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그냥 미나로만 있고 싶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한 여자로만요. 미나의 간절한 말에 정우석은 더욱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둘 다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원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에도 둘은 새벽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꿈이었던 것들, 포기해야 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생각들까지 나누었습니다. 만약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미나의 질문에 정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운명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만남이에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미나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대구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우석도 곧 잠에서 깼습니다. 둘 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후회하세요?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여전히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요. 미나의 솔직한 답변에 정우석은 안도했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한 후 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쉬움,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까지. 연락은 하지 않기로 해요. 미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만남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요. 정우석도 동의했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미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정우석의 답변에 미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의 기차를 탔습니다. 미나는 부산행을, 정우석은 서울행을 선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면서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미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점점 걱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집에 도착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미나는 지난 24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충동적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자신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나는 긴장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정말 걱정했어. 남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미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혼자 시간이 필요해서 대구에 다녀왔어요. 미나는 간단하게만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나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대구에서의 하룻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나는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려 가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출발점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대구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여행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나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자신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우연히 정우석의 회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확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나는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연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한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1년 후 미나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 동안 두 사람은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일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미나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대구에서의 하룻밤은 미나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석과의 만남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이후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외로운 순간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하룻밤의 만남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미나는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대구역을 지나갈 때면 그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과 갈증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난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경험에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나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만남들로 가득합니다. 그 만남들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미나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